한글의 왕. 자, 이번 시간 배울 단어는 문자를 사용한 식입니다. 자, 문자를 사용한 식인데 우리가 앞으로 어떤 문자를 사용하여 식을 나타내서 그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개념을 배울 겁니다. 자, 이 문자를 사용한 식은 언제 쓰냐? 구체적인 값이 주어지지 않거나 일반적인 수량을 나타낼 때 문자를 사용하면 수량 사이의 관계를 간단히 나타낼 수 있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연필이 한 자루에 300원이라고 합시다. 자, 한 자루에 300원이면 두 자루에는 얼마예요? 우리가 300원짜리가 두 개 있으니까 600원이죠. 만약에 세 자루 있으면 300원에다가 3을 곱해서 900원일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몇 자루인지 몰라요. 자, 우리가 그러면 네모라고 표시를 많이 했죠. 만약에 연필이 네모자루 있으면 얼마예요? 300 곱하기 네모원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네모를 쓰지 않고요. 모른다는 의미로 여기다가 문자를 쓸 겁니다. 우리 영어 알파벳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알파벳은 X를 많이 써요. 그래서 네모자루가 아니라 이제 X자루라고 할 거예요. 몇 자루인지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자, X자루 있으면 가격은 얼마겠어요? 300X원이겠죠? 자, 이렇게 X의 의미를 우리가 일단 알아야 돼요. X의 의미가 뭐예요?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뭔지 모르는 거예요. 몇 자루인지. 하지만 몇 자루인지 모르지만 X자루라고 해놓으면 이 가격도 X로 표현이 되는 거죠. 300 곱하기 X원이라고. 그럼 만약에 10자루 샀어요. 10자루 샀으면 여기다가 10을 넣는 거니까 여기다도 똑같이 10을 넣어서 우리가 3,000원이라고 구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앞으로 이렇게 문자를 사용하여 식을 나타낼 겁니다. 자, 우리가 식을 세울 때는요. 문제의 뜻을 파악하여 규칙을 찾고요. 그 규칙에 맞도록 문자를 사용하여 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한 자루에 300원이니까 어떤 규칙을 찾은 거예요? 300을 곱하면 전체 금액이 나오는구나. 그런 규칙성을 찾아서 식으로 표현을 해준 거였죠. 자, 그 내용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앞으로 자주 쓸 수량 사이의 관계에는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로 물건 가격은 한 개의 가격에다가 개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우리 요거는 앞에서 제가 예시로 든 거기도 합니다. 자, 거스름돈은요. 우리가 지불 금액에서 물건 가격을 빼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0원짜리 물건 사는데 10,000원을 냈어요. 그러면 10,000원에서 1,000원을 뺀 9,000원이 거스름돈이겠죠? 자, 그거를 우리가 식으로 써놓은 겁니다. 자, 속력은요. 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 구하고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구하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구합니다. 우리 2번의 식은 나중에 정말 많이 쓰게 될 거고요. 요거를 가지고 좀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니까 이거를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우리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금이 20g 있고요. 물이 80g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농도를 구한다고 하면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인데 소금물의 양은 소금과 물을 합친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100g이고요. 소금의 양 20g이니까 곱하기 100 해서 20 나오죠? 농도가 20%인 소금물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뒤에서 문자를 가지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요 공식도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외워주시고요. 자, 밑에 있는 소금의 양도 한번 볼게요.
소금의 양은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에다가 소금물의 양을 곱해주면 나옵니다. 자, 요 두 가지씩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개념 문제 보겠습니다. 한 자루의 X1인 볼펜 8자루의 가격이래요. 그러면 볼펜 8자루인데 하나의 X1이니까 총 8 곱하기 X1이겠죠? 자, 이렇게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2번 보면 10의 자리 숫자가 A고 1의 자리 숫자가 B인 두 자리의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24라고 하면 여기 써있는 2는 실제로 어떤 수를 의미해요? 10의 자리에 있으니까 20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4를 20 플러스 4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10의 자리 숫자가 A고 1의 자리 숫자가 B라면 10의 자리에 있는 숫자 A는 정확하게 뭐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A 곱하기 10이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1의 자리 숫자 B를 더해서 우리 두 자리의 자연수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의 생략인데요. 우리가 문자를 이용하여 어떤 걸 나타낼 때 이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여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수 곱하기 문자, 문자 곱하기 문자에서 곱셈 기호를 생략하여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생략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수 곱하기 문자, 문자 곱하기 수에서는 우리는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숫자를 먼저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7 곱하기 A면 7A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곱셈 기호를 쓰지 않고 이렇게 그냥 7A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자, 문자가 앞에 곱해도 문자가 먼저 곱해져 있어도 우리는 순서 바꿔서 숫자를 앞에다가 써버리면 됩니다. 마이너스 3x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문자랑 문자를 곱할 때는요. 우리가 곱셈 기호 생략하고 알파벳 순서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x 곱하기 c 곱하기 z 곱하기 a 곱하기 b면요. 우리가 문자 사이에 있는 곱셈 기호는 모두 생략해도 되고요. 알파벳 순으로 a, b, c, x, z라고 쓰면 됩니다. 자, 1 곱하기 문자, 마이너스 1 곱하기 문자는 우리 곱셈 기호와 1을 생략해도 돼요. 어차피 1을 곱하는 건 결과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1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x 곱하기 y 곱하기 z 곱하기 1이면 그냥 xyz가 나오는 거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x면 우리가 1을 없애고 부호만 적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x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1은 생략하여 나타냅니다. 자, 같은 문자의 곱셈에서는요. 우리가 문자를 그냥 연달아 쓰는 게 아니라 거듭 제곱을 이용하여 나타내고요. a 곱하기 a 곱하기 a는 우리 a를 3번 곱했으니까 a의 세제곱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고 y 곱하기 x 곱하기 x죠. 그러면 우선 x가 2개 있으니까 x제곱인데 x랑 y 중에 우리 알파벳 순서대로 쓰면 x가 먼저 와서 x제곱 y라고 나오겠죠. 자, 괄호가 있는 경우에는요.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숫자를 앞에 쓰면 되는 거예요. 5 곱하기 x 마이너스 y면 우리가 x 마이너스 y는 그대로 냅두고 요 5를 곱해진 게 그대로 곱셈 기호 생략돼서 5라고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숫자를 뒤에 곱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뒤에 곱한 1을 그냥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자, 나눗셈 기호의 생략도 마찬가지고요. 나눗셈 기호 생략할 때는 우리가 역수의 곱셈으로 바꾼 후에 곱셈 기호를 생략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x 나누기 3이면 우리가 x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이제 곱셈처럼 곱셈에서 곱셈 기호 생략하듯이 해주면 되겠죠? 3분의 1x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a 나누기 마이너스 5는 a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1이니까 우리 요거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마이너스 5분의 1a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일단은 곱셈기호 생략하면 그대로 요게 나오는데 어차피 1과 a는 모두 분자에 있는 거라서 여기는 사실 a를 위로 올린 마이너스 5분의 a라고 써도 되는 겁니다. 두 표현 모두 많이 쓰이니까 이렇게도 써도 되고 이렇게도 써도 되는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개념 문제 한번 볼 건데요. 다음 식을 곱셈 기호 또는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여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x 곱하기 0.01이고요. 숫자와 문자를 곱할 때는 숫자를 먼저 쓰고 곱셈 기호 생략하고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0.01x죠. 자, 2번 문제고요. b 곱하기 q 나누기 4분의 3r인데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를 써줘야죠. 4분의 3r의 역수는 3r분의 4고요. 그러면 분모는 3r이고 분자는 우리 여기에 있는 문자들끼리 곱해서 b랑 q랑 4 곱해서 숫자 먼저 쓰고 문자 차례대로 써주면 됩니다. 3r분의 4pq. 자, 분모끼리 생략해서 표현해주고 분자끼리 생략해서 표현해주면 되겠죠. 자, 필수 예제인데요. 우리 한 권의 A1인 노트를 B권 샀을 때 10,000원을 냈대요. 그때 이 거스름 돈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는 문제인데 A1인 노트 B권 사면요. 우리가 총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A 곱하기 B. 즉 AB1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0,000원을 냈으니까 우리는 거스름 돈은 낸 금액에서 내야 되는 금액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만 마이너스 AB1이 정답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필수 예제고요. 자,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 잘 볼게요. A 지점에서 출발하여 150km만큼 떨어진 B 지점을 향해 가는데 자, A 지점이 있고요. 이렇게 150km 떨어진 B 지점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시속 60km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A 시간 동안 갔을 때 남은 거리를 쓰래요. 자, 자동차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왔다고 합시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가 얼마나 온 거예요? 우리 거리는 속력과 시간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속력 60에다가 시간 A를 곱해주면 60A만큼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요 남은 거리죠. 남은 거리는 우리가 전체 거리 요 150에서 간 거리 60A를 빼면 여기 남은 거리가 나오겠죠. 따라서 150 마이너스 60A입니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써주면 돼요. 150 마이너스 60A. 자, 단위는 킬로미터겠죠? 이렇게 단위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150 마이너스 60A의 킬로미터.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문자를 사용한 식 모두 배워봤고요. 우리가 문자라는 게 처음 나왔기 때문에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습을 하면서 빠르게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